안녕하세요. CS 교육연구소 정아린입니다. 여러분,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고 일과 삶을 명확히 구분짓고 싶어 하죠. 조직 안에서의 나보다는 조직 밖에서의 나에 대해서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세대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팀장급 이상의 리더들은 이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팀장님들이 말합니다. 애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6시 땡 치면 퇴근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네, 들어보셨죠? 그러나 리더들이 각자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그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변화에는 분명 이유가 존재하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이러한 조직 내의 격차를 이해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퀵핏 파이낸셜 서비스의 MD인 마틴 올리버는 회사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직원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이 감정 척도가 낮은 쪽, 즉 나쁜 기분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들은 부정적인 회색 필터를 통해서 조직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나 직종에 크게 상관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그러한 태도는 조직 문화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서비스 기업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일선 종업원들이 회색 필터를 통해서 고객을 바라본다면 고객 감동은커녕 고객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비단 서비스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렵죠.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이를 성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함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자발성을 이끌어서 함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조직의 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몇몇 팀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팀원들이 A라는 팀원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라는 팀원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공격적이며 다른 직원들과 전혀 협업하지 못하고 그들을 심지어 괴롭게까지 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그 태도 때문에 최근 고객과의 갈등도 이렇게 야기되어서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팀원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라고 이 팀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해오는 것이었죠. 그동안 A라는 팀원은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꽤 성실하게 수행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팀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네, A라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버려요? 아니면 팀원들을 좀 다독거려가지고 A라는 직원을 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네,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의 최하 단계인 1단계가 바로 지휘 리더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드린 질문에서 여러분이 내가 팀장이라는 이 직급, 나의 지위와 힘을 활용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리더십의 최하 단계인 1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구성원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2단계 관계 리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리더십은 5단계로 상위에는 성과 리더, 그리고 리더를 또 양성하는 리더, 존경받는 리더가 최종 목적지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1단계 리더에서 2단계로, 즉 지휘 리더에서 관계 리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관계의 법칙을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실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펜으로 적으셔도 좋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 선후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나와 관계가 아주 좋다, 제일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 적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 적을 때는 이니셜로 네,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을 더 적는데요. 이 사람이랑은 관계가 좀 어렵다. 조금 나랑은 안 맞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 더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점수를 줘보는 겁니다. 지금 10점 만점으로 주실 수 있는데요. 0점부터 10점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5개의 문항을 읽겠습니다. 1번,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한다. 네,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몇 점을 주실 수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은 몇 점을 주실까요? 2번, 그 사람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3번, 그 사람은 내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번, 그 사람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번, 그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였습니다. 다 하셨으면 점수를 한번 합산해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마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관계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점수는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관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1번, 그 사람에 대해서 직장 이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3가지. 2번, 그 사람의 현재의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다면 3가지. 3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 적으셨나요? 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적다 보면 대부분 관계 점수가 높았던 사람의 빈칸은 비교적 쉽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관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의 빈칸을 두고는 한참을 두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리더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구성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리더로서 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요즘 애들 정말 이해 안 돼 라는 생각 대신에 그들이 왜 그럴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